잡기랑 원기둥 만들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공방 수강생분들 이제 2021년 1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내일부터 이제 물레 수업을 시작하시게 되세요. 3월 2일부터.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물레 기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네, 준비물은 저희 공방에서 이제 구매하셨던 도구들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이렇게 이거는 새로운 도구예요. 이거는 이제 꼬리에 이렇게 실이 달려 있어요. 이거 쓰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전 부분 다듬을 때 쓰이는 전칼, 스펀지, 사슴가죽 전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공방 정규반 수업 시간 때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네, 비슷하지만 다른 방식. 정규반 수업 시간 때는 흙을 아주 작게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형태를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은 많은 양의 흙을 붙여서 여기서 약간 뽑아 올리는 방식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물레는 보시면은 저희는 전기 물레를 쓰고 있고, 이렇게 발판을 밟아요. 약간 자동차 엑셀 밟듯이 앞으로 밟아주시면 빠르게 돌아가는데, 옆에 보시면은 이제 약간 변속기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걸로 빠른 속도로 조절하거나 느린 속도로 조절할 수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세게 밟으면 아주 빨리 돌아가고 조금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중간 속도로도 밟아서 조절하실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흙 반죽이고요. 마른 손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여기 이제 물기가 있으면 미끌미끌거려서 흙 작업이 이렇게 미끄러져 버릴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물레는 중심점이 있고, 이 중심점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회전하는 중이에요. 이런 힘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힘,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제 대칭인 기물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또 바닥이 동그란 형태를 만들 수 있고요. 네, 원기둥 형태를 기본으로 해서 그거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각도를 변화시키거나 하면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아주 반듯한 형태를 만드시긴 어렵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회전하는 힘을 이기지 못해서 손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좀 쭈글쭈글하거나 중심이 잡히지 않은 작업들이 완성되곤 하거든요. 사실은 정석대로 하면 이 흙반죽 방법부터 배우시고, 이 물레의 중심축에 이 흙을 붙이는 중심 잡기라는 그 연습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 주셔야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물레는 기초가 진짜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오랫동안 중심 잡기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빨리 기물을 만들고 싶으신 마음에 이제 구멍도 뚫고 그릇 형태를 빚어보시길 원해 하시니까 저희는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긴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꼬막을 조금 굴렸다가 탕 내려쳐 주시면서 붙여주세요. 세게 바깥을 이렇게 쳐주시면서 고정시키는 거예요. 최대한 가운데로 모일 수 있게 흙을 이렇게 쳐서 붙여주세요. 이런 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처음부터 울퉁불퉁한 형태를 이렇게 힘을 줘서 가운데로 뭉치려고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울퉁불퉁한 흙을 손으로 만지려고 하면 손목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자세로 연습하는 거기도 하고, 너무 무리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살짝 얘를 적셔주신 다음에 위에서 한번 쓸어내려 주세요. 그럼 얘가 조금 매끈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중심 잡기를 시작하시면 좋아요. 밑둥 한 번 더 붙여주시고, 중심을 잡으실 때는 물레를 멈추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계속 회전하는 상태로 두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제 팔꿈치를 허벅지에 대는 거예요. 얘는 손목의 힘이 아니라 약간 전완근을 쓰고 허벅지 힘도 쓰고 전신의 힘을 쓰고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몸을 잘 쓰는 방법을 조금 익히시는 게 좋으세요. 약간 저는 좀 이렇게 밀어주는 힘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허벅지를 팔꿈치 한 점에 놓는데 이 팔꿈치의 위치가 고정돼 있어야 돼요.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셨다 하더라도 똑같은 위치에 놓고 힘을 주셔야 되거든요.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손잡이 경우 이렇게 얘를 이렇게 밀어주는 힘을 갖고요. 왼손은 받쳐주는 힘을 갖는데 이제 오른손과 왼손의 균형이 1대1로 맞아야 돼요. 근데 보통 오른손잡이 분들은 왼손에 힘이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살짝 왼손에 힘을 1 정도는 더 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추천해드려요. 네, 그 다음에 오른손은 이런 상태로 전체를 감싸서 5시 방향, 그리고 왼손은 약간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10시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를 가운데로 서서히 눌러주는 거예요. 천천히 물레를 돌리면서. 네, 일정하게 눌러주다 보면은 가운데로 흙이 솟아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살짝 물레의 속도를 조금 늘려서 표면을 타고 올라오고 윗부분을 살짝만 눌러주세요. 맨 위가 평평해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뿔 형태로 올라와야 돼요. 네, 중심 잡기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요. 이제 잡아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 흙반죽이 약간 꼬여 있어요. 반죽 방법이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흙들도 이렇게 회오리 바람 치는 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여있는 결을 한번 풀어줬다가 네, 다시 이렇게 천천히 포개주면서 흙을 풀어주는 거예요. 중심축에 맞춰서 네, 매끈한 상태가 되게 덜컹거리지 않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뽑아 올리다가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포개주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손동작은 이런데 보시면은 중심축이 있고 얘는 이제 덩어리지만 수많은 선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쁜 동그라미가 차곡차곡 쌓인 형태가 중심이 잘 잡힌 원기둥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겠죠. 근데 지금은 막 이렇게 삐뚤빼뚤 하단 말이에요. 요거를 회전하는 힘을 이용해서 쭉 뽑아 올리고 쭉 내려주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결을 차곡차곡 다시 쌓일 수 있게. 네, 그러다 보면은 흙을 반쪽으로 쪼갰을 때 대칭 상태가 되거든요. 흙량이. 그런 상태에서 구멍을 뚫고 바닥을 넓히고 높이를 올려야 반듯한 원기둥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이 중심 잡기 과정은 어떤 사람은 계속 죽어라 해도 중심이 잡히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제 숙련자분들은 몇 번만 해도 잡기도 하세요. 네, 근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중심 잡기를 하면 사실 이렇게 손에 녹는 흙이 많아서 작품이 작아져요. 흙도 아깝고. 네, 흙이 버려지는 흙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적당한 시간 동안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물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흙이 점성이 떨어져요. 진흙이 되어가니까. 그래서 적당한 양의 물을 써야 되는데 이 적당한 양은 약간 마찰력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 그리고 얘가 너무 질지 않을 정도라고 설명해 드려야 되나? 약간 연습을 많이 하면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지금도 중심이 다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네. 자, 다시 이렇게 밑동에서 천천히 흙을 눌러주고 뽑아 올려줘요, 얘를. 이때 힘을 막 우악스럽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흙이 솟아오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같이 손이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고 이렇게 올라오면 얘를 이제 포개줘야 되잖아요. 다시 차곡차곡 포개주는 거는 엄지손가락 아래에 여기 살 부분으로 살짝 밀어줘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중심축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때도 중심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왼손 아랫동부터 다시 위로. 이때 왼손 살짝 가운데로 힘을 주고 있어요. 가운데라는 거는 이제 중심축 방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 다시
쭉 뽑아 올리고 살짝 윗부분을 눌러주고 자, 이렇게 이때 양손에 살짝 힘을 주고 있어요. 속도는 일정해야 되는데 뭐라 해야지 물레 회전 속도는 일정한 게 좋고요. 손의 움직임의 속도는 약간 저는 밑둥에서는 좀 천천히 위로 올라갈수록 살짝 속도를 타요. 그리고 끌어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덜컹거리는 느낌이 점점 줄어들고요. 이제 이렇게 만져보면은 흙이 꼬여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풀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매끈매끈해지는 게 느껴져요. 울퉁불퉁했던 것들이. 네. 눈으로도 관찰하셔야 되고 손으로도 느껴주셔야 돼요. 네. 이거를 보통 거의 한 달 반, 2달 정도 연습을 해준단 말이죠. 정석적으로 하면. 근데 저희는 원기둥이랑 밥그릇 국그릇 만들면서 약간 익혀나가요. 저희 공방에서는 우선은 약간 정성이 좋은 300도나 청작토 같은 흙으로 중심 잡기 연습이랑 기본적인 형태 성형화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백자토로 넘어가거든요. 자, 계속 뿔 형태여야 돼요. 위가. 네, 납작해지면 안 돼요. 네, 이 다음에는 이제 중심이 어느 정도 잡혔으면 이제 봉잡기라는 걸 해줄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흙을 조금 끌어올려줘요. 자, 이 다음부터는 여기 흙만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거든요. 굳이 밑에 있는 흙까지 다 끌어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가 이제 그릇에 구ub이 되는 거고 위에 쌓여있는 흙들을 이용해서 컵을 만드는 거예요. 흙 양은 사람마다 달라요. 네,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서 각자 감을 잡아가시는 게 좋은데 작업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보통 굽의 크기를 통일하고 네, 작업을 하면 이 봉의 굵기를 비슷하게 하면 계속 비슷한 작업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자나 도구를 많이 이용해서 이제 사이즈를 재가면서 연습을 해요. 네. 아까까지는 중심 잡을 때는 윗부분이 평평해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약간 살짝 평평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구멍 뚫기 전 단계에서는 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주실게요. 네, 왜 중심 잡을 때 위가 평평하면 안 되는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알려드릴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평평한 상태에서 양쪽의 흙을 끌어올리면 속이 한라산 백록당 같이 푹 꺼져요. 보이세요? 네, 이 상태에서 얘를 가둬버리면 왕기포가 속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작품이 가마 안에서 망가지거나 폭발하게 돼요. 네, 다들 아시죠? 기포가 있는 상태의 작품은 가마 안에서 폭발하는 거. 네, 심할 때는 가마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다른 분의 작품들을 망가뜨리기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심 잡을 때는 뿔 형태로 해주시고 지금 기물을 성형할 때는 이제 평평하게. 네. 자, 이 정도로 해주고 이제 구멍을 뚫어볼게요. 저희 약간 요만큼 굽의 굵기, 굽의 넓이, 네, 바닥이 될 부분, 그리고 여기 몸통이 될 부분, 이쪽은 이제 파낼 부분. 이만큼의 흙을 써서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정 가운데를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때 정 가운데를 누르지 않으시면 벽면의 굵기가 달라져요. 네, 막 이쪽으로 치우쳐졌다. 그럼 한쪽이 두껍고 한쪽이 얇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쭉 마치 버튼을 누르듯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얘가 회오리 바람 치듯이 들어가면 중심 잡는 작업이 좀 덜 됐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다음에 이제 손에 있는 슬립에 물을 살짝 축여서 안에 살짝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겉부분에도 한번 표면에도 만져주시고, 손을 이런 식으로 잡아요. 이렇게. 그리고 손가락을 다 넣고 바닥을 펼쳐주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큰 컵 만드실 분들은 좀 더 깊숙이. 자,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얘를 이렇게 회전하고 만들어요. 바닥이 평평해야 돼요. 평평하지 않으면 갈라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레 작업에서는 이제 바닥이 제일 중요해요. 네, 바닥을 여기 끝까지 넓혀버리면 얘가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높이를 끌어올릴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얘를 사람으로 표현하면 이제 엉덩이, 허리, 어깨, 그리고 맨 위가 얼굴,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엉덩이 부분은 바닥면과 옆면 사이 경계 부분이에요. 여기가 항상 도톰해야 돼서 이 윗부분부터 흙을 끌어올려 주시면 좋거든요. 자, 얘를 이렇게 받쳐주시고 이런 손동작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엉덩이 윗부분을 눈으로 관찰해 주시고, 자, 흙을 뽑아 올려 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뽑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슬립 이렇게 묻혀주시고, 바닥 한번 이렇게 살짝 펼쳐주시고, 조금 더 펼쳐줄게요. 안정적이니까. 네, 그러고 다시 엉덩이 윗부분부터 두께를 느껴주면서 흙을 쭉 뽑아 올려요. 네, 아직 더 뽑아 올릴 수 있어요. 두께가 두꺼우니까. 자, 슬립 발라주시고, 이때 손이 다다다다다 막 약간 거친 느낌이 들거나 흔들림이 생기는 거를 이겨내야 돼요. 네. 왼손이 살짝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거든요. 아직 두께가 두꺼우니까 조금 더. 높이가 높고 얇아질 때 이제 점점 그렇게 높고 얇아지는데, 물레 속도를 너무 빨리 돌리시면 쭈글쭈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높이를 이렇게 뽑아 올릴 때도 일정한 속도로 작업하지 않으면 두께가 달라지거나 높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약간 형태를 조금 만져볼게요. 고개를 많이 숙여서 물레를 천천히 돌리면서 원하는 모양으로 다듬어 주시면 돼요. 도구도 한번 써볼게요. 네, 보통 도구를 이제 점점 안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헤라를 살짝 45도 각도로, 나머지 각도를 45도 각도로 기울여 주시고, 표면을 살짝 만져주시면 약간 매끈해지거든요. 이제 기초반 수강생분들한테 이 도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윗면 지금 저도 약간 한쪽이 높은데, 이런 거를 이제 전대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전대를 이렇게 안쪽에서 쑥 눌러서 이렇게 흙을 떼어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윗면 다시 정리를 해주시고, 전대가 아니라 전칼, 저거를 이제 저희는 창칼이라고도 배웠는데 전을 다듬어 준다 해서 전칼이라고도 하거든요.
저걸로 다듬어 주셔야 약간 가마 안에서 휘어지는 일이나 갈라지는 일들이 덜 생긴다고 배웠어요. 컵은 약간 맨 윗면이 살짝 두껍기보다는 살짝 얇은 게 더 사용하는 느낌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 만져주고 안쪽에 물길 같은 것도 내주면 좋아요. 45도 각도로. 네. 자, 이 다음에 전대를 이용해서 살짝 얘를 감싸서 얘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의 형태를 조금 더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갈라짐이 덜 생기게 해주거든요. 여기가 얼굴이니까 약간 물자국이나 그런 손자국 같은 거는 이렇게 손으로 닦아주시면 나중에 작업할 때 더 좋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다 닦아주시고 떼낼게요. 네, 이 다음에 떼내는 거는 이제 이런 꼬리칼로 한번 해볼게요. 이 대나무 칼. 네, 이거를 이렇게 잡고 45도 각도로 잡고 이 바닥면을 조금 도톰하게 끊어낼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표시를 해주고 이 밑으로 끊어낼 거거든요. 여기가 굽이에요. 이 밑으로 이렇게 45도 각도로 얘를 깊숙하게 넣어주시고 칼의 등 부분으로 내려서 평평하게 얘를 눌러주시고 네, 이 상태에서 끊어낼 거예요. 이 다음에는 이 실로 느슨하게 잡고 얘를 슝 이렇게 해주시면 네, 평평하게 잘 떨어져요. 네,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원기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다음 작업할 때는 바깥에 있는 흙을 살짝 눌러서 다시 뿔 형태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중심 잡기. 원래는 약간 좀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작업을 하시면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너무 급한 마음보다는 제가 유튜브에 그동안 올렸던 영상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방법으로 작업을 했고요. 사실 물레를 작업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저는 그 차이가 어떤 작업이 잘못됐다, 옳다 이런 거보다는 스타일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그림 그리는 방식이 모두가 다 같지 않은 것 같이 물레 작업하는 것도 다 같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장르가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집을 갖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 방법이 옳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사람 되게 희한하게 올레차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만나고 또 물레 작업을 다른 데서 배우셨던 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저도 물레 작업에 관심이 많아서 아직도 배우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네, 거기 안에서 제가 생각한 건 정답은 없다 이런 거거든요. 막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양손으로 구멍 뚫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봉을 되게 두껍게 작업을 하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얇게 잡고 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 없이 그냥 바닥에서 제가 기존에 이제 올렸던 영상의 작업들처럼 바닥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신기하죠?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물레 기물의 형태가 달라지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아하시는 결을 찾아가지고 작업을 배워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외국 분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뭐가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최대한 다양한 거를 이제 공방에서 보여드리고 수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긴 한데 저 역시 여전히 배우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제 작업 영상을 많이 찾아보면서 따라해보고 그러고 있어요. 이건 평생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작가로서는 그런 공부나 연습 같은 거는 이제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평생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 취미생활을. 그래서 한번 하실 때 기초를 잘 다져놓으시고 저처럼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막 공방 운영하다 보면 막 8년 정도 하신 분도 계시고 작가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 수강생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얘는 정말 평생 하셔도 괜찮은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취미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잘 맞다면 되게 좋은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하셔도 괜찮은 그런 활동. 제가 평상시에 작업만 하다 보니까 약간 연계국어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국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표현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말들을 많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유튜브 어려워요. 왜 방송하시는 분들 방송 작가를 두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지 알겠다니까요. 시나리오도 써야 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여튼 글을 쓰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설명하기 힘들어. 수업하면서 근데 되게 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도 노력하고 있어요. 짠! 자, 이번에는 저희 수강생분들이 가지고 계신 도구 위주로 잘라볼게요. 도구 위주로 사용하면서 전대로 한번 전 잡아주고 우리 수강생분들은 이거 없잖아요. 네, 이거 이제 뭐 욕심이 나시면은 하나 재료상에서 구매하셔도 되지만 우리 수강생분들은 이거 있으세요. 이거 네 똑같은 도구인데 저거는 그냥 이제 올인원 같은 느낌이고 얘는 분리되어 있을 뿐이에요. 자, 짠. 줄까 와이어로 이렇게 짠. 아유 이쁘다. 네. 마지막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약간 거칠죠? 저는 이 방법으로 배웠어요. 결의 느낌이 조금 다른데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순 없고 아무래도 제가
학생 때부터 배운 방식이다 보니 얘는 좀 속도가 빨라요. 이게 기포가 있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기포가 있는 부분까지. 물레를 배울 때 다양한 선생님한테 배우긴 했는데 그 선생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도예가로 먹고 살려면 물레를 찰 때 한 번에 막 20개에서 50개 사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되게 몇 분에 하나씩 슉슉 만드는 연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걸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되게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물레 작업 이렇게 하는 거가 다가 아니라 이거 뒤집어서 굽도 깎아야 되고 손잡이도 붙여야 되고 유역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작업할 때 한 번에 잘해야 돼요. 잘하고 많이 만들어야 돼요. 손이 진짜 도제가 많이 가거든요. 제가 이제 공방에서 교육에 관심을 갖거나 이제 유튜브를 많이 운영하는 이유가 이런 과정을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과정 같은 거를 많이 보여줘야 이제 대중이 도제가 쉽지 않구나. 아, 이렇게 어렵게 완성되는 거였구나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가 만드는 작품의 가치를 높게 받아들여 주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약간 놀이처럼 수업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진짜 진지하게 진짜 도자기 정말 생산되는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는 그런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또 이제 그렇게 어려워하시던 분들이 도자기를 많이 이해하시고 이제 뭐 전시회 가셔서 감상하시면서 이제 더 흥미로워하시고 하실 때 더 약간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더 디테일하게 작품을 감상하시기도 하고 많이 찾아보시고 취미생활이지만 나만의 색깔이 담긴 작품을 하시곤 하시는 그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좀 어려운 수업일 수는 있겠지만 그때 진짜 엄청 뿌듯해요. 네. 아직까지는 이런 방식이 접근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뒤집어서 깎고 말린 다음에 손잡이 붙이고 장식하고 유약 입혀서 완성하는 거예요. 정말 손이 많이 가죠. 원래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그 중심 잡기 연습을 하고 원기둥을 만드는 게 뭐 기초인데 이걸 거의 반년 가까이 짧게는 3개월 이 정도를 원래는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실 거잖아요. 우리 수강생분들은. 그래서 이제 원기둥도 만들고 소주잔도 만들고 찻잔도 만들고 밥그릇, 국그릇 만들면서 한 3개월 정도 작업을 할 거예요. 저희 정규반 수강생분들은. 네, 화이팅! 영상이 많이 수업 시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감사합니다. 이 핑크색 너무 좋아요. 물레 작업은 진짜 원데이 클래스로는 할 수 없어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체험하고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물레를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거를 좀 이 과정을 놀이가 아니라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한 번 경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긴 한데,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뿅. 물레 작업을 해서 만든 원기둥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얘를 좀 반건조 상태로 건조를 시켜주고 뒤집어서 이제 그릇의 굽부분을 조각도로 깎아줘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붙이면 완성이에요, 컵이. 네. 자,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3월 정규반 수강생분들 물레를 이용해서 원기둥 만드는 연습하실 때 영상 보시고 복습 많이 하시고 예습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자, 요거에 각도를 기울여서 밥그릇 만들고 국그릇 만들고 소주잔 만들고 항아리 만들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기초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시고요. 네, 영상 보실 때 제 손동작들 많이 참고하셔서 따라하려고 노력하시면 더 좋은 작업 빠르게 완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뿅.